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추미애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사 축소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주연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주연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선영 증인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주연 증인은 압수 목록 작성했죠? 예. 압수 목록을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작성된 압수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과에 제출된 둘 다 설명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작성된 압수 목록은 압수 목록 교부서라고 해서 전성배 씨한테, 그러니까 피압수자인 전성배 씨한테 교부된 거였고요. 당시에 그 앞서 진술을 했었는데 저희가 압수 목록에 예. 구체적으로 다 관본권 여부, 그다음에 별개의 현금, 예. 또 그다음에 신한은행권 이렇게 별개로 다 정확하게 기재했습니까? 저희가 그때 그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저희가 관본권을 모두 처음 봤었습니다. 압수팀 아니, 인원들이 내용만 얘기하세요. 처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못했습니까? 관본권을 별도로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재했습니까? 그냥 모든 일반 현금과 같이 현금으로 같이 기재를 했었습니다. 현금을 어떻게 기재했습니까? 현금 3,300매로 기재를 했었습니다. 압수 확인서에는 예. 압수한 5만 원권 3,300원 상당을 확인하였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압수 목록도 그렇게 기재를 했으면 그것이 예. 올바른 기재입니까? 틀린 기재입니까? 당시에는 관본권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당시 그러면 현장 상황을 보고 했습니까? 현장 상황은 저희 압수팀이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었고요. 단체 대화방에는 수사팀 당시 3개의 팀이 나갔었습니다. 3개의 검사실이 나갔었고 그때 검사님들과 수사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압수물이 다 압수 목록 교부서가 올라왔고 그것에 대해서 컨펌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습니까? 당시 압수팀장님한테도 컨펌을 받았고 수사팀장님한테도 컨펌을 받았습니다. 수사 검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형태가 특이하고 일반 은행에서는 유통되지 않은 현금 뭉치가 나왔는데도 그냥 5만 원권 얼마 이렇게 기재했다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최선영 증인. 네. 최선영 증인은 저와 같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런 상의를 했습니까? 저는 단체 대화방에 같이 있었습니까? 현장 상황을 네. 공유했습니까? 저는 그때 압수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고 카톡방에서 그 해당 현장 상황을 공유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난번 증언할 때는 한국은행 비닐봉지 5천 원권 개수 불효하고 신한은행은 띠지가 돼 있어서 그 포스트잇을 붙였고 나머지는 고무줄로 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그때 그 개수하라고 할 때 저 이주연 계장님과 함께 갔었는데 이주연 계장님께서 한국은행 관본권은 비닐봉지를 뜯으면 안 되고 띠지도 뜯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은 확실하게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압수 목록이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은 부실한 말이라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압수 목록에 띠지나 관본권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인의 책임감은 아니죠.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건 현장에 나가 있는 수사팀의 몫이겠죠. 이주연 증인이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지휘검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3,300매라고 증인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주연 증인에게. 예, 그때 압수 목록 교부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검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검사님 지휘 다 받았습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고 5만 원권 3,300매 이렇게 쓴 것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재현 검사 나오세요. 압수물을 맡긴 것은 저희가 통상 압수를 해오게 되면 당일부터 그 압수물을 분석하게 됩니다. 다만 그 현금 자체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현금의 액수 수액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처음부터 각각 저렇게 특정해서 기재해서 증거물을 따로 보관하고 별도의
이 범죄 사실 인지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단순하게 이 정치인도 아닌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축소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보십시오. 지금 증인 최선영만 하더라도 실무자로서 한국은행 비닐봉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띠지 정확하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식별하게 해놓고 말씀을 좀 고무줄 드려도 묶음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말씀을 증인의 지시로 지금 이주연 증인은 이걸 합쳐서 1억 6,500 이 통상적으로 5만 원권 얼마 총액을 기재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치고는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가 별도 표기 없이 일반 현금 3,300만 원으로 단순 기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사 보고 과정에서 검사의 지시로 사실 이게 뭐 수사관이나 현장의 계장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체 라인에서 인지하고 그렇게 허술하게 해 승인한 절차 아니냐에 대한 의혹이 당연히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요. 실제로 그 최재형 검사가 건진법사를 수사하면서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예. 그랬더니만 기도비로 받은 돈이에요. 라고 하고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갔대요. 그러니까요. 기도비로 받은 돈이라고 했더니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초창기 때. 그래서 아니 돈을 받았으면 아니 이거 관봉권 띄지 이거는 한국은행 어디서 출처가 뭐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추궁도 하고 되묻고 일반 뭉칫돈은 그러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검사들의 수사 기법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 추궁도 안 하고 확대 수사도 기피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정말 미궁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밝혀져야 상설 될거 특검이 아닙니까? 밝혀야 되는 얘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혁진 의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10월 23일 날 국감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기했다. 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검사. 그때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회기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현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나요. 한 달 뒤에 2월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수사관 얘기 똑같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보직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꽃보직으로 주요 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최재현 관봉권 띠지분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수단 단장하셨죠, 그죠? 합수단 단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합수단 단장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이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부장 승진 아까 물어봤죠? 예.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그렇게 뭐 좋은 보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좋은 보직으로 간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저건 좀 너무 제가- 예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누구의 윗선 말씀입니까? 저 사건에 윗선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G 라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거 다 은폐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뭐 은폐시킬 만큼 재주가 뛰어난 나중에 검사가 문제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예예 위증죄 처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죠. 예, 예. 그런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이제 상설 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관봉권 띠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 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 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 세 사람이 인천지검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법무부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네. 은폐를 하면 승진을 하고 꽃보직으로 보직을 이동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관봉권 띠 그 제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누군가 분명히 윗선에 외압이 의혹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최혁진 의원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윗선 그 지시를 받은 검사는 분명히 승진을 하고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재현 검사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주영 수사관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최재현은 누구 그 윗선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이 최혁진 검사가 이제 추론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최재현 검사가 최근에 승진을 하고 중앙지검으로 영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사를 한 사람이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노만석 검찰총장의 지시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물론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하고 최재현 검사는 이제 사실무근이다라고 혐의를 지금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들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할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증거인멸하고 협조하면은 승진하고 지금 국회에 꽃보직 가고 나와가지고 또, 예 오히려 그럴 일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로 퉁치고 예.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검사 사회가 내부에서 승진과 뭔가 그런 대가들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은 내부에서 소가리하면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들을 결국에는 국민들이 검찰개혁해라. 제대로 한번 이번에 해보자라는 열망까지 올라온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또 밝혀진 만큼 상설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의 압수물 사무 규칙이 있어요. 3조가 주의 의무거든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현 계장이 당시에 본인은 분명히 비닐 포장 띠지, 신한은행 표식 이런 것들 식별했다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윗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계엄이 없었더라면 전혀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오히려 더 이런 방식으로 승진, 꽃보지, 계속 대가성 이런 걸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상당한 비리를 여전히 덮어주면서 호가호위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남은 정권의 인연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저는 뭐 트럼프랑의 이번에 뭐 에이펙과 그런 관세 협상이랑 이런 것들 정말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할 수 있었을까. 정말 코스피 4,100이요? 네. 코스피가 2,300에서 1,000대로 떨어지진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우리 예. 국민들이 그래도 시민의 의식으로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번 그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그 검찰의 내부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지 이게 국정감을 통해서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잘 몰랐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설특검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저희 신현영 여의도 정치가 전체 조회수가 45만 뷰를 넘었습니다. 조회수에서. 와, 뜨거웠네요.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전주방송 JTB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고 예. 또한 우리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다. 특히 예. 10월달은 국정감사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얼마나 질의를 잘하고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신 발언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첫 번째 제목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안미연 검사 하면은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신 예. 발언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미연 검사가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들었어요. 아주 그것도 세게. 내용인즉슨 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고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보안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검찰 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해자를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연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증인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라도 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우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증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렸습니다.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연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분이에요?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께서는 그러면 이상하지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안미연 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미연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검사들은,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입법해갖고 문제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 증인이나 참고인 피감기관의 일원으로서 나오는데 그렇게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 비상계엄 탄핵 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법사위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건데 아니 검사가 국회의원,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대놓고선 싸우자고 작정하고 들면 와 정말 검찰, 검사 오만하다. 이런 인식으로밖에 아무리 그 답변과 질의 내용이 순수하거나 정말 진실을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그 내용은 사라져버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미연 검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뭐 관심은 받았죠. 그래서 안미연 검사가 서영원 의원한테 대드니까 이 사람 봐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은 받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1년 유예한 지금 검찰 개혁에서의 중요한 판단의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서도 이 정말 검찰 개혁 TF를 만들고 거기 산하에 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할 건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국민의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일개 검찰로서는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완전히 사장되면서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 중에서도 무고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그 무고함을 피해자의 그런 무고함을 입증을 했다. 그런 면에서 검찰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피해자들, 여성, 뭐 장애인, 소수, 취약계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일부의 그런 우려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아니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도와 순서성이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미연 검사도 저는 그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의도에 공감한다. 그리고 수기 분리에 대해서도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려를 부작용으로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건설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국회의원과 싸우자드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거 봐라. 검찰이 여전히 오만해? 이런 그 국민들의 시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전에 그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최재형 검사가 나와서 발언할 때 마이크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 뭐 나 성질 났는데 왜 건드려?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이런 거야라고 정말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일부의 그런 검사들까지도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사건이 됐다. 그래서 정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은 받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의 신금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이런 내용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의 그 생각이기도 하고
서영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여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생각이? 완전히 이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워워 하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건 우리가 후속 처리로 정리하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할게라고 해서 지금 그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TF가 만들어지고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자문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 그리고 공수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올릴 거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자문위원회나 검찰개혁 TF에 있는 위원들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박은정 의원이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한 것이 그 이우영 교수라고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있어요. 예. 이분이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다. 22년도에. 예,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일 때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까지 지적을 한 만큼 좋은 분들이 정말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성공으로 이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담론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의 그런 의견 과정이나 절차가 신뢰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박은정 의원이 또 현재 그 검찰 분위기를 그 알리는 영상을 또 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 그 서지현 전 검사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말한 내용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검찰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래서 요즘 검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가을만 무사히 넘기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봄에쯤 되니까 쏙 들어가니까 이번 가을만 잘 넘기면 검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네,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검찰을 이긴 정권은 없다. 검찰은 만 가지 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 만 가지 수가 이번에도 아주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야 검찰 해체됐다. 78년 검찰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공지사를 좀 하고 이러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너무나 이르다.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가을만 잘 넘기자 이러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대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만 지나면 선거 국면에 들어서고 선거 이제 국면에 들어서면 검찰개혁 강력하게 들어가는 걸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본인이 그 검찰권 남용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개혁적인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하는 저 말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후속 입법을 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가을만 넘기자라고 하는 저 말이 검사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러면 네, 이 정부 입법은 연내에는 마련이 되는 건가요? 언제 마련이 되는 것인가요? 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어떤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고치고 또 대선 후보로서 엄청난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네, 저는 시한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언제 이 정부 입법 총리실에서 그 법무부에서 주도하시겠죠. 이것은 언제 이게 제출이 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그 검사들 가가지고 일부 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무부 입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되는지 장관님은 아직은 잘 모르시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들이
너무 확실합니다. 검사들이 가을만 넘기면 된다. 내년에는 못한다. 검찰을 이긴 정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지현 전 검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검찰의 분위기는 검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예. 사실 서지현 검사는 전 검사입니다. 예, 전 검사구나. 예.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형 검사였거든요. 그랬죠. 그래갖고 예. 저희 의원실에서 왔었어요.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TF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상당히 피력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 워낙에 뭐 성추행 비리를 내부에서 폭로하면서 세간에 엄청난 관심. 그러면서 본인도 트라우마 많이 겪었죠. 예. 그래서 저희 21대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만났을 때는 나 조용히 살 거야. 아. 라고 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보면서 공분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이제 소소하게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전 검사로서 좀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내부 분위기를 옮긴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검찰 개혁을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제대로 추진 못했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죠. 뒤바뀔지 몰라. 그리고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여전히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기사 회생할 것이냐, 그리고 분위기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대상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일환의 그런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도 이번 국정감사가 너무 중요했던 이유가 실제로 내란에 청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절체절명의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던 것 같아요. 법사위 위원들이. 내년에 국정감사가 이렇게 뜨거울 수 없거든요. 내란 얘기하면은 또 그때는 왜 또 내란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물타기가 심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빠르게 신속하면서도 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그 검찰의 그 상설 특검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감봉권, 그것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은행 발행권이 발견됐다면 이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빨리 해보세요. 이제 뭐 중요한 사건은 맞습니다. 중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검찰의 치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찰로 그냥 대강 얼렁뚱땅 덮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검찰 개혁의 저항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도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제 식구를 제대로 비리조차 하나 조사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면 내란 부부와 은혜를 잊기라도 했습니까? 자, 지금 법무부가 상설특검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쿠팡의 그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라는데 그 이 공봉숙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분 같아요. 이 공 검사가 검사 일원으로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철환 부산지검 검사라는데 이 박 검사는 그 구속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이 박철환 검사 역시 공봉숙 차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상설 특검을 결국에는 관봉권 띠지 분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원인과 규명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쿠팡의 퇴직금 불기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 뭔가 외압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공분이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질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증인 불러갖고 뭐 줄구장창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서 만약에 처벌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죄가를 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설특검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이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상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위임을 해서 특검보를 추천하고 그런 면에서의 조금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설특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간다라는 판단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지시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특검보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여야가 두 명씩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여전히 뭐 내란 세력은 검찰 내에도 있고 뭐 정부 안에도 있고 국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인 박철환 검사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반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 저희는 이번에 임성근의 사촌이 검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런 분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상설특검의 그 취지에 맞게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방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부실수사 그리고 증거 은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은 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뭔가 수사관의 책임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검찰의 수사 그리고 증거 수집 이런 과정에서의 부실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규정과 앞으로의 체계를 만드는데 꼭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보고 특검에서도 조망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따박따박 상설특검에서 뭐 밝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 상설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검사가 뭐 개입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추미애 위원장 질문에 그러겠죠. 그런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는 광범위한 납세를 했고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한 결과? 보고한 결과 이미 기사에 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저기 제대로 된 압수계 제대로 관봉권 따로, 신한은행권 따로, 별개의 돈 따로 이렇게 고무줄까지 묶어서 포스트잇까지 붙여서 수사관은 잘 정리해 뒀는데 느닷없이 김정민이 받았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민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민은 아무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까 이희동과 신흥석과 그 수하 최재현이 동기가 있는 것뿐입니다. 동기 있는 자가 범죄자예요. 동기 있는 사람은 다 놓치고 그 말석에 김정민 하나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인데 지금 검찰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것을 따박따박 이번 국정감사에 들었다 보니까 수사관에 우리 국민들은 수사관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서 관봉권과 띠지를 평생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게 된 거있지 의도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은 다 모았고 그때 전성배 압수수색이 2024년 12월 17일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진 거고요. 건진법사, 김건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만 아니 돈다발이 막 1억 6,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관봉권
비닐에 쌓여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그냥 일반 동뭉치와는 증거에 있어서의 관리가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현장에 압수수색 나갔던 계장한테 이번에 질문을 한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거 증거 어떻게 리스트하고서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변은 이주연 계장이거든요. 저는 검찰의 직접 지시로 총액만 기재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총액만 지시한다고? 아니 본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관봉권이 있었고 비닐 포장도 있고 띠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을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윗선으로 카톡방에서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총액으로만 기재해도 됩니다라는 직접 지시가 있어서 그런 증거들이 소실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최선영 이분은 현장에서 직접 나가진 않지만 그 수사 보고에 대한 카톡방에 같이 있었던 또 관리자이거든요. 이 사람은 관봉권은 비닐 뜯으면 안 되고요. 신행은행 띠지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라고 이주연 현장에 있었던 계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지시로 총액만 해도 된다라고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 지시가 촘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